행정처장님, 네, 아까 김기표 의원께서 희대의 부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저히 행정처장님과 함께 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 정회의 시간 동안. 적어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발언을 들었어야 했는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물려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물려받으셨습니까? 그 전임자가 누구십니까? 예, 자는 천대엽 전임 행정처장입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겠네요?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 기록을 다 살펴봤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지금 주심이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그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을 번개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보는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을 자인하시는 겁니다. 주심이 나오셔가지고 전임자가 사건 기록 다 봤다라고 강조하고 누누이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나와서 나는 당당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 그래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판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인식, 모른다는 인식을 믿어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 정도면 공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당신은 유죄야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시고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는 판결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왜 계속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답변해요.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박지원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더니 의사진행과를 신청도 하는 박지원 의원한테 신청 바라라고. 이한테는 안 했어요. 신청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바꾸시세요? 다시 나빠로 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언제 신청 바라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못 듣게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것이지.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우려와 걱정을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판결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에서 판결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국민 인식을 판결에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냥 국민 인식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이 말씀이에요. 상고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봤습니다. 상고 이유는 검찰 아닙니까? 상고 이유서를 낸 쪽은. 당연히 이제 답변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서 내자마자 그 이튿날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시고 평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실제 그 순간에 어떻게 다 봤느냐를 누누이 국민의 상식으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궤변입니까? 질문도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심이 나오신 겁니다. 보무도 당당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국민과 맞짱을 뜨자는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확정된 승복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에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암호 계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후갈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거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대법원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